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김병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 준호가 말했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준호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던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준호가 5년 전 갑자기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엄마,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2년만 다녀올게요. 경력 쌓고 오면 한국에서 더 좋은 자리 잡을 수 있대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남겨질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빛나는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준호는 떠났습니다. 첫 1년은 자주 연락이 왔어요. 영상통화도 하고 미국 생활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런데 2년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엄마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 힘들어요. 핑계는 많았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지, 일 열심히 하는 거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3년 차에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통화로요. 엄마 저 결혼해요. 수진이라고 여기서 만난 한국 여자예요. 그래? 엄마는 언제 만나보니? 엄마 미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못 가요. 여기서 초촐하게 할게요.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턱시도를 입은 아들.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엄마 집 계약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처음엔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에서 보냈어요. 엄마, 수진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두 번째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세 번째는 300만 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어요.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이 총 7,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보험금,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까지 거의 다 보낸 거였죠. 그런데도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남편 제사에도요. 엄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엄마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줘요. 엄마 수진이 몸이 안 좋아서.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엄마, 응, 준호야. 잘 지내니?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달에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엔 500만 원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수진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수진 씨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며느리가 직접 전화로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례식 조의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준호야, 네, 엄마. 수진 씨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대체 그 돈으로 뭘 하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 얼만 줄 아니?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서. 급하긴 뭐가 급해.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아들한테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다시 걸어봤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고는 1,1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손이 다 닳도록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보기로요. 결심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조차 없었죠.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사진 2장이랑 신분증 가져오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급하신가 봐요. 그럼 긴급 발급 신청하세요. 이틀이면 나와요. 이틀도 길게 느껴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권을 받고 비행기 표를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여행사에 직접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요. 편도로 하실 건가요? 왕복으로 하실 건가요? 왕복으로요. 근데 돌아오는 날짜는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오픈 티켓으로 하시면 되는데 좀 비싸요. 180만 원 정도 드는데 180만 원. 제 통장 잔고의 거의 6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걸로 주세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비하는 동안 옆집 김 선생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미국까지 혼자 가시게요? 영어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딸 전화번호 드릴게요. 딸이 LA에 사는데 급하면 연락하세요. 김 선생님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약, 그리고 준호 어렸을 적 사진 한 장. 사진 속 준호는 6살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려면 6시에는 나가야 했거든요. 간단히 씻고 김밥 한 줄 먹고 문을 나섰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거리. 간간히 불이 켜진 아파트들.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돌아올 수 있을까?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물어 겨우 체크인 카운터를 찾았죠. 짐 맡기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것만 들고 갈게요.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에 앉았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 가면 만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좌석은 이코노미 맨 뒤쪽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안전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그리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밥이 2번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영화를 틀어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구름 하늘 그리고 까마득한 바다. 준호야,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림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짐을 꺼냈어요.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Purpose of visit? 네?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Why are you here? 마이선. I visit 마이선. 어설픈 영어였지만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쾅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Welcome to San Francisco.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에 샌프란시스코는 선선했어요. 한국보다 조금 더 쌀쌀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보내준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 기사님께 보여줬어요. He please. 기사님이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This area? You sure? Yes, yes.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일단 출발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지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깨끗한 빌딩들이 보이더니 점차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Here. 창밖을 봤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깨진 인도,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정말 여기?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70. 약 9만 원이었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현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은 녹슬어 있었어요. 1층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준호가 사는 곳?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던 아들이, 대기업 출신의 똑똑한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이번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나온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자였어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Who are you? 영어였지만 억양이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저, 준호 엄마인데요. 준호 있나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깐만요.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5분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가 저려왔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10년 만에. 아니, 정확히는 5년 반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머리는 길게 자라 어깨까지 내려왔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얼굴은 핏기 없이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고 있는 티셔츠는 얼룩투성이었고 청바지는 해졌어요. 발에 신은 슬리퍼는 밑창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의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안 오니까 엄마가 온 거지. 전화도 안 받고.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문을 붙잡고 서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엄마. 지금은 좀. 뭐가 좀?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 앞에 세워둘 거야? 준호는 망설였어요. 뒤를 돌아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거실,
10평도 안 돼 보였어요. 낡은 소파 하나, 깨진 유리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피자 상자와 맥주캔이 널려 있었어요. 부엌은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엔 빨래가 널려 있었는데 다 마른 것 같았지만 아무도 개지 않은 채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 그 임신한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앉자마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 있었고 저는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야. 네. 수진 씨는 어디 있니?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엄마, 응? 수진이랑은 3년 전에 헤어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럼 그동안 엄마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수진 씨가 아프다. 수진 씨 아버지가 쓰러졌다. 수진 씨 사업 자금 전부 거짓말?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왜 엄마를 속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 슬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실패? 뭐가 실패야? 전부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회사도 처음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근데 1년 만에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금이 끊기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전 해고됐고요. 그럼 그때 한국에 돌아오지 그랬어. 부끄러웠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꿈 크다고 미국 왔는데 1년 만에 망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았어요. 근데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비자 문제도 있고 아무도 안 뽑아줬어요. 한국 식당에 겨우 들어갔어요. 설거지 담당으로요. 그럼 아까 그 여자는 임신까지 했던데. 준호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제니예요. 같이 사는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니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힘들게 살았어요. 둘 다 외로웠고. 아기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기 아니에요. 뭐? 제니한테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똑똑하던 아들이, 서울대를 나온 아들이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살고 있다니. 준호야, 정신 차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는 몰라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한국에 돌아오지 그랬어. 못 돌아가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못 돌아가요. 빚이 있어요. 엄청난 빚이. 무슨 빚?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함께 주저앉았어요.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무슨 빚이 있는 거니?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 빚이에요. 제니 빚? 제니가 도박을 했어요. 카지노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카지노 간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8만 불. 하나로 거의 1억 원이요. 안 갚으면 제니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갚았어요. 조금씩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데, 아빠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럼 지금은 다 갚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5만 불 남았어요. 5만 불. 약 6,500만 원. 그걸 언제 다 갚니? 설거지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요. 주말도 없어요. 근데 월급이 적어서 얼마나 받는데? 한 달에 2,000불이요. 2,000불. 약 260만 원. 거기서 집세, 생활비를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준호야, 네, 엄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았거든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엄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바보.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니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배를 감싸고 내려왔어요. 준호, 누가 왔어? 영어였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니 우리 엄마야. 제니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아,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니 씨. 갑자기 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준호, 너 엄마 오신다고 말 안 했어? 미안, 제니. 나도 몰랐어. 그래요? 근데 여기 좁아서 묵기는 힘들 텐데요. 호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칼에 자르는 말투였습니다. 제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차갑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냉담했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호텔비.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럼 제가 근처 모텔 알아볼게요. 싼 데로. 아니야. 괜찮아. 제니는 이미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배를 감싸고 천천히. 뒤도 안 돌아보고요. 제니는 항상 저래요.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해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엄마 오늘은 근처 모텔에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제가 일 끝나고 넌 몇 시에 퇴근하는데? 밤 10시요. 밤 10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 내일 보자. 준호가 저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호텔 찾아서 연락할게. 넌 일 가.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낡은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선생님 딸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딸분이시죠? 저 김 선생님 옆집에 사는. 아, 네. 어머니 미국 가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싸고 괜찮은 모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모텔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5분 뒤 주소가 문자로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하루에 $80, 약 10만 원. 택시를 불러 모텔로 갔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어요. 모텔은 허름했습니다. 간판은 반쯤 꺼져 있었고 로비는 담배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침대 하나, 낡은 TV 하나, 그리고 작은 욕실. 침대 시트는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호가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고 있었다니. 5년 동안 혼자서 핸드폰을 봤어요. 옆집 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다행이에요. 아드님은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잘 됐네요. 푹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흔적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챕터 5 지옥 같은 일주일 약 1700자. 다음날 아침 일찍 준호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요.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 골던 드래건이라는 간판이 붙은 식당이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식당 문은 아직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주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호를 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에 흘러내렸어요.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맸고 티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중국인 주방장이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뜨거운 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던 아들이 새벽부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호가 나왔습니다. 식당 뒷문으로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깊게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 내가 일하는 곳 보고 싶었어. 준호는 담배를 끄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몸에서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준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모텔에서 쉬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걱정돼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안 풀렸어요. 뭘 해도.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식당 근처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는 모습,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는 모습, 저녁에 퇴근하는 모습. 전부 지켜봤어요. 셋째 날 준호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모텔비 아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며칠만요. 제니는 뭐래? 제가 설득했어요. 엄마 모텔비가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했더니 그럼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돈 때문이었구나. 제니는 저를 환영해서가 아니라 준호가 모텔비로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허락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니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짐을 놓았어요. 준호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아. 엄마는 어디서든 잘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제니가 준호를 대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준호, 배고파. 뭐 좀 해줘. 제니가 소파에서 소리쳤어요. 지금? 십시인데 배고프다니까? 빨리.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물 좀 떠다 줘. 응, 준호, 에어컨 켜줘. 더워. 알았어. 준호, 발 좀 주물러줘. 배가 무거워서 발이 너무 아파. 그래. 준호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물을 떠다 주고 에어컨을 켜고 라면을 끓여 식혀서 떠먹여주고 발까지 주물렀습니다. 제니는 소파에 누운 채로 핸드폰만 보면서 준호를 부렸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 씨, 왜요? 준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준호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가 참견할 일 아니에요. 참견? 내가 참견을 해? 우리 아들이 당신 시종이야, 뭐야? 제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어 보였지만 화난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시종? 웃기네요. 준호는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임신한 여자친구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배 속의 아이는 준호 아이도 아니잖아. 그건 사고였어요. 근데 준호가 괜찮다고 했어요. 같이 키우겠다고 했다고요. 우리 준호가 착해서 그런 거지. 당신이 이용하는 거잖아. 이용? 이용은 무슨. 전 준호 때문에 여기 살아요. 준호가 날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제니, 준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둘 다. 준호야, 이 여자가 널 어떻게 대하는지 못 봤어? 너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잖아. 엄마는 몰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전 여기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가족도. 제니라도 없으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욕먹고 집에 와서도 혼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는 몰라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니라도 있으면. 그래도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래서 자신을 이용하는 여자에게조차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준호야, 엄마 제발. 제발 제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전 제니가 필요해요. 제니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5일째 되던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도 좀 쉬세요. 준호가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제니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준호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매트리스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쌓여 있었어요. 서류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카지노 영수증이었습니다. 1장, 2장, 3장. 수십 장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도 있었습니다. 1달 전, 2주 전, 심지어 일주일 전 것도. 제니가 아직도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뒤져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의 이혼 서류. 이혼 사유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듭된 폭언, 도박 중독,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 도박? 준호가? 아니었어요. 제니의 도박 빚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자신이. 준호가 도박을 했던 거예요. 더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신용카드 청구서, 대출 서류, 독촉장. 전부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카드로 빚을 내고 대출을 받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제가 보낸 돈은 전부 준호가 도박으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한 거였어요. 제니의 빚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뭐 하세요? 2층에서 제니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준호가 도박을 했어요? 제니 씨 빚이 아니라? 제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반반이에요. 뭐? 제 빚도 있고 준호 빚도 있어요. 우리 둘 다 카지노 갔어요. 처음엔 제가 준호를 데려갔죠. 스트레스 풀라고. 근데 준호가 빠졌어요. 제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처음엔 좀 땄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잃었어요. 한 번 딴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말한 건 전부. 거짓말이죠. 준호가 도박한다고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제 빚이라고 하는 게 나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도박에 빠지는 걸 왜 그냥 뒀어요? 말렸죠. 근데 안 들었어요. 준호가 미쳐 있었어요. 돈을 따면 한국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엄마한테 받은 돈 갚을 수 있다고. 제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준호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준호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도박하고, 빚지고, 거짓말하고.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전 갈 데가 없어요.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일찍 들어온 겁니다. 엄마? 제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우는 저, 침묵하는 제니. 엄마, 준호야. 저는 서류를 집어 준호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내가 도박을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니 씨 빚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수진 씨랑은 이미 헤어졌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았어. 명절에도 안 와, 생일에도 안 와,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엄마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넌 대체 왜 이렇게 됐어? 그 똑똑하던 우리 준호는 어디 갔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뭐? 매일 죽고 싶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서울대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지노에 갔을 때만 그때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딸 수도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준호야. 근데 계속 잃었어요. 잃고 또 잃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딸 거라고, 이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를 안아줬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둘이서. 제니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진정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야, 네, 엄마. 이제 그만하자. 거짓말도 도박도 이 지옥 같은 생활도. 하지만, 빚이, 엄마가 남은 돈 다 줄게. 그리고 한국 가자. 엄마,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엄마랑 같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망친 제가, 넌 망한 게 아니야. 넘어진 거지.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 이제 엄마 말 들어. 제발.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한국에, 엄마 곁에. 그날 오후 저는 준호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서류들, 그리고 준호가 간직하고 있던 가족 사진 몇 장. 제니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발소리가 들렸지만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니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다 알아요. 제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 어젯밤에 얘기했어요. 전 한국 갈 거라고. 제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2층에서 제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준호가 멈췄어요. 제니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서 있었어요. 잘 가. 너도 잘 살아.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작별 인사도 눈물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후회되니?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 5년 동안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빚이라는 감옥, 거짓말이라는 감옥, 외로움이라는 감옥.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 이제 자유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겼어요. 비행기는 4시간 후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응?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그래. 말해봐.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건 제 잘못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영어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고 동료들은 다 천재들이었는데 전 그냥 평범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아니었어요. 여기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제니를 만났고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니도 비슷했어요. 한국에서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도 실패하고 우리 둘 다 패배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했던 거죠. 도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니? 1년 전이요. 제니가 처음 데려갔어요. 재미로요. 근데 그날 제가 500불을 땄어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속 따면 빚도 갚고 한국도 갈 수 있고
엄마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간 거구나. 근데 이긴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었어요. 100불, 200불, 500불. 한 번은 하루에 2000불을 잃었어요. 그렇게 많이?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목을 맬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근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울고 계신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 돈을 날리고. 아니야. 엄마?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다시 시작할래요. 한국 가서 작은 일부터 시작할래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돈 전부 갚을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떳떳해질 수 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공항 카페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는 이미 자랑스러워. 내가 솔직해져서. 엄마,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알았지? 네, 엄마. 약속할게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 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바라봤어요. 안녕.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 거짓말로 가득했던 나. 안녕, 도박에 빠졌던 나. 안녕, 비겁했던 나. 저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엄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무서워요. 한국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게 당연해. 근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네. 우리 같이 하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준호는 대부분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편히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아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익숙한 말들. 집이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그래. 집에 왔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 정말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김 선생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5년 만에 보는 풍경. 준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많이 변했다, 엄마. 그래. 빨리 변하지. 근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뭐? 저 아파트, 우리 집 똑같아요. 준호가 가리킨 곳에 우리 아파트가 보였어요. 그럼 엄마가 그대로 지켰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식탁. 전부 5년 전 그대로였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바꿨네요. 응.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책꽂이.
먼지만 쌓여 있었을 뿐 모든 게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준호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저와 남편. 아빠, 준호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빠한테 죄송해요. 약속 못 지켜서. 엄마 잘 모시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알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정말요? 그럼. 아빠는 널 항상 믿었어. 아직도 믿고 있을 거야. 준호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진짜요? 와. 몇 년 만이에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을 푸고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서 저를 지켜봤어요. 익숙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집 냄새였어요. 엄마,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많이 배웠구나. 네,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경험이야. 좋은 경험.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자,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5년 만에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엄마 손맛. 집밥. 그래.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준호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김치도 계란말이도 전부 먹었습니다. 엄마 배불러요. 진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저는 닦았어요. 엄마, 응? 내일부터 뭐 하면 될까요? 일단 며칠은 쉬어. 푹 쉬고. 아니에요. 쉴 수 없어요. 빨리 일 찾아야죠. 왜 그렇게 급해? 엄마한테 드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립해야죠.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예전에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알아보자. 네, 엄마.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도 많이 변했네요. 그래.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 엄마는 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기다렸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괜찮았어. 내가 잘 있다고 믿었으니까. 엄마,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살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자기 침대에서. 엄마 잘 자요. 그래, 잘 자. 불을 끄고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옆방에서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우리 아들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공고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썼습니다. 엄마, 미국 경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써.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실을 써야지. 이제 거짓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네. 준호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것, 식당에서 일한 것 전부.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어떤 곳은 떨어졌고 어떤 곳은 합격했습니다. 2주 후 준호가 작은 무역회사에 합격했어요.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시작이잖아요. 그럼. 시작이 중요하지. 첫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드릴게요. 아니야. 너 쓸 돈도 필요하잖아.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담아 제게 건넸어요. 엄마 여기요. 준호야. 받으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전부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준호가 썼습니다. 첫 월급 기념이에요, 엄마.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회사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보기 좋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성장한 것 같아요. 맞아. 고생이 약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앞만 보고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아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옆에 있어서 매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어서. 돈은 많이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요. 카네이션이었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 그리고 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아직 다는 아니지만 계속 모아서 전부 드릴게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꼭 다 갚을게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근데 엄마는 돈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아. 엄마,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따뜻한 날들이 왔습니다. 엄마와 아들 함께 걸어갈 봄날이요.